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있잖아. 내 부서가 없어진다네. 이렇게 어두운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그럼 당신 부서는 어디로 통합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업무 자체를 철수한다고 하네. 공지는 곧 나온다고 하고 이미 소문은 다 났더라고. 나한테 다른 회사에 취업시켜줄 테니까 퇴사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회사의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없어? 난 기술부서라서 다른 부서로 보내줄 수 없다는가 봐. 나도 다른 부서는 가기 싫기도 하고. 이걸 듣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회사에 남고 싶어도요.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퇴직금은 나오는 거지? 나도 벌고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했으니 다음 직장도 금방 결정되겠네. 일부러 밝게 말하니까 남편도 조금 웃어줬습니다. 역시 여보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의지가 되네. 잠깐, 나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입이 알아서 움직이네. 둘이서 서로 웃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게 벌써 반년 전입니다. 그만둔 그날부터 남편은 이직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업무 분야가 좀 특수하기도 해서 재취업할 곳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았어요. 전 직장으로부터의 취직 알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리해고로 내팽개친 직원에게는 역시나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푸념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반년이 지나도 직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남편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하다고 할까 비굴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요새 너무 힘드네. 나만 일하고.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무직이니까 월급도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맞벌이 했으니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죠. 저금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하면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둘이서 모으고 있던 거라 까먹을 수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30대 초반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가 생긴다면 모아놓은 돈 없이는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남편에게 범위를 넓혀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나에게 영업이라든가 판매라도 해라는 거야?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이야? 남편은 심하게 충격을 받아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니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정직원 자리를 찾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불경기라서 사람 구하는 데가 얼마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 정직원 자리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러다 괜찮은 곳 찾으면 그때 이직하면 좋을 것 같아. 제 말을 이해했는지 남편은 나직이 말했어요. 파견직이야 사람을 많이 구하긴 하지. 제안을 내켜 하지 않는 남편에게 재촉하는 것이 저도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마음을 고쳐먹고 큰 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취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말 한 건 실수였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에게 유치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 물이 있는데도 저한테 물을 따라 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들어줬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요즘은 저녁을 만들어줘도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내가 어제 불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왜 내 부탁 안 들어줘? 왜냐하면 엊그제도 불고기였잖아. 그리고 요즘 늦게 들어오잖아. 10시 넘어서 이런 기름진 거 먹으면 또 건강검진에서 재검 나와. 하지만 남편은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먹고 싶다고 반복할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준비해놓은 불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려 요리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봐줄만 했습니다. 요즘은 저를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로 말이에요. 여보가 나보다 3살 많은 탓인가? 왠지 요즘 늙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 부쩍 흰머리가 보이네? 흰머리 100개쯤 보이는데? 진짜 왜 그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염색 좀 해서 가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농담했다는 식으로 희죽희죽 웃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 맨날 피해자인 척합니다.
농담이야. 농담. 여보, A형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소심해? 남편은 제 말대로 정규직의 길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들어가 혹사당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정규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길도 있다고 알려준 것뿐이죠.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취직을 남편에게 강요한 것은 저였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처는 늘 의지가 되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나무기둥처럼 튼튼하고 고등분이세요.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실은 지금의 직장을 알선해준 사람도 시어머니이고요. 1년에 3번 정도는 일하는 김에 저를 보러 오십니다. 어제 직장에 들러주셔서 이때다 싶어 상의한 거죠. 하지만 상담한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며느라, 있잖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아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도 분명 고자질했다고 비웃을 뿐일 거야. 원래는 착한 아이인데 지금은 일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그럴 거야. 일도 적응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정리해고로 충격받아서 며느리한테 투정 부리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기술에 자신이 있었던 남편인데 30대에 정리해고 당한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리해고 따윈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남편의 충격을 가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취업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쪽 일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어쨌든 내가 대신 사과할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아들 행동이 심해지면 참지 말고 말해야 해.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충격을 평생 달고 살 순 없잖아. 남편의 길을 살포시 한번 눌러줘. 더 좋은 직장 있으면 어디든 좋으니 찾아보고 가라고. 네, 알겠어요. 명심하고 있을게요. 저는 시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하고 나니 조금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남편은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저에게 투정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여유를 가지고 받아줘야지 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하루가 지날수록 원래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설날 시댁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주던 쓰레기 버리기도 어느새 저 혼자의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의 젊은 여자아이들 이야기 등을 하며 결혼은 한창 이쁠 때 하는 게 좋지. 라며 신경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고 애정은 점점 식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기대는 도착하자마자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집사람이 고르고 있었는데 세워라 내워라 늦장 부려서 제가 골랐어요. 하마터면 기차 놓칠 뻔했지 뭐예요. 처음부터 저를 깎아내리는 남편입니다. 시아버지도 좀 당황하셨어요. 참고로 선물 고르다가 늦을 뻔한 건 남편입니다. 저는 귀성 전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남편이 기차 타러 가는 길에 다시 산 겁니다. 시아버지의 반응도 모르고 남편은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선물 고마워. 뭐가 됐든 다 마음에 든단다.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왜 앞치마하고 있어요? 평소라면 아가씨도 모두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가 물어보자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실에 사촌들 와 있어요. 다들 예의 없고 밥맛이에요. 게다가 나이는 많은데 다들 결혼도 안 해서 히스테리가 심해요. 저만 보면 여자 소개해달라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게다가 제가 직업상 딱딱하게 구니까 여성스럽지 않다고 놀려대는 놈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뭔 일 있었어요? 화 안 내시는 분이 화가 나셨네요. 말도 말아요. 상대해봤자 저만 화나니까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는 거죠. 안방에 가서 인사만 하고 이리로 도망와요. 어차피 아빠가 사촌들 상대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인사를 좀 드리고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요. 엄마는 잠깐 나갔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 셋이서 수다 떨면서 식혜나 한 잔씩 해요.
식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걔네들 주기 아까우니까 저희끼리 몰래 먹죠. 싱글벙글하면서 험한 말을 뱉는 아가씨를 남겨두고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에는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많이 드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촌 중 한 명이 술을 계속 따라줘 꽤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남편을 빨리 자리에서 꺼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무릎 뒤를 쳐서 털썩 주저앉게 했습니다. 뭔 짓이야? 왜 이래? 제가 남편 손을 뿌리쳐도 남편은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올려다보기 힘드니까 안 친 거잖아. 우리는 내려보는 거 좋아하지 위로 쳐다보는 건 안 좋아해. 농담이야. 농담. 이런 농담이 뭐가 재밌는지 술을 든 사촌들은 다들 깔깔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술을 따르던 사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을 얻으셨어요? 부러워요. 비결이 뭐예요? 저희도 알려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들도 30 넘은 노처녀를 노리면 돼. 조금만 건드려주면 알아서 달려들거든. 저는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고 32살에 결혼했지만 설마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촌들은 남편의 말을 진심으로 들은 것인지 징그럽게 웃으면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형수님, 결혼이 그렇게 조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으셔서 젊은 남자한테 달려든 거죠? 멋대로 상상하고 소리내서 웃는 사촌들을 시아버지가 말리려고 했는데 신이 난 남편이 그들을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착하고 이쁘면 알아서 데려가더라고. 지금 여기 회사 여자들에 비하면 집사람은 얼굴도 안 되고 요리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해주고 그래. 게다가 연상이라 나보다 더 빨리 늙으니까 왠지 결혼해서 손해본 기분이야. 깜짝 놀란 저를 무시하고 사촌들은 남편을 영웅처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1초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눈물을 참고 일어나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딸, 전부 녹음했지? 엄마, 물론이지. 열린 문 밖에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메모장을 들고 있었고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상냥하게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앞으로처럼 말 2번 다시 못하게 해줄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들, 네가 한 말들 전부 다 녹음했어. 그런 말들 모두 며느리한테 모욕이 되는 말들이야. 증거로 잘 쓸게. 엄마, 증거라니 무슨 말이야? 더듬거리며 반박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물론 이혼 증거지.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하는 남편과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갑질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서 같이 살기 싫다고 최근에 나랑 상담받으러 갔다 왔었잖아. 그렇지? 하면서 딱 한쪽 눈을 감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리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입 다물어? 멍청한 놈아. 할 말이 고작 그거야. 네가 한 말들 모두 이혼 사유로 충분해. 딸, 아까 녹음한 거 들어봐. 아가씨는 녹음한 것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녹음한 거 다 본인 맞죠? 확인되셨죠? 나한테 피고인이라니. 이거 다들 너무하잖아. 창백해지는 남편에게 아가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거 미안해. 항상 범죄 관련 기록을 하니까 습관됐어. 하지만 오빠의 말만 들어보면 피고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데. 삑소리도 못하고 잠자코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저번에 상담 내용 중에 상습적인 인격 모독 발언이 있으면 이혼할 때 위자료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며느라 어떻게 해줄까? 우리 사무실로 정식으로 위례할래? 여기 있는 사촌들도 똑같이 엮어서 한꺼번에 고소하길 원하면 그것도 가능해. 특별 서비스로 해줄게. 남편과 사촌들은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이 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가씨는 그 법무법인에서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장까지 챙겨서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한 말 중에 이것도 심하네요. 그렇게 결혼 조급했어요. 젊은 남자한테 달려든 거죠. 이거 전부 확실히 모욕적이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변명해온 사촌들을 벌레 보듯 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아닌데 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미 입 밖으로 나왔으니 취소할 수도 없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세요.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있는 사촌들입니다. 정막이 흐를 때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한테 훈수 둘 처지가 아니지 않니? 너 맞선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그새 잊었어? 네? 그런 얘긴 들은 적 없는데요? 처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제 모습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희죽 웃었습니다. 어머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아들이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엄마,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 없잖아. 아들이 혼자인 게 힘들고 외롭다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직장에는 남자뿐이고 주위에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봤는데 등급이 너무 낮으니까 지주제에 나온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선을 좀 해줬는데 몇 번을 해줘도 전부 다 까였지 뭐야. 아가씨도 그 시절이 떠올랐는지 이야기를 더해왔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까였다지. 뭔가 이상해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일하는 얘기랑 군대 얘기만 주구장창했다는 말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신기하다니까. 그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며느리가 흥미롭게 들어줬다는 게 지금도 신기해. 아마 맞선에서 아들이 첫 만남에서 안 까인 게 며느리가 처음일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지인인 제 선배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맞선을 본 건데 저는 지금도 맞선 보기 전 반쯤 자포자기하신 표정으로 아들을 소개해 주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기억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겨우겨우 결혼한 걸 잊어버리고 며느리한테 막말하다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며느리랑 헤어지면 2번 다 신맞선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너처럼 가족한테 무례한 사람을 누가 만나주겠어? 그냥 평생 혼자 살아. 며느라, 너는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랑 같이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 남편이 갑자기 흐느끼며 제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당신뿐인데 날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 내가 연하라서 철도 없고 말도 잘못하니까 이해 좀 해줘. 당연히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말을 너무 편하게 했나봐. 막말들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겠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올려다보는 남편입니다. 어느새 사촌들은 도망가 버렸고 방에는 저와 남편, 시부모님과 아가씨만 있었어요. 며느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이 판부로 놀린 대가는 치러야지 않겠니? 대가라니. 내가 이렇게 싹싹 비는데 엄마는 좀 빠져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증인인데 빠지면 섭섭하지. 대가는 며느리한테 상처 주게 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해둔다던가 말이지. 남편은 새파랗게 변했지만 아가씨가 쾌활하게 맞장구 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빠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미리 해두라고 하세요. 이혼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을까요? 위자료 공정증서도 함께요. 아니면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작성할까요? 이혼 신고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저놈 자식 다시는 나불대지 못하게 해버려. 아빠까지 왜 그래요? 남편은 시아버지만은 아군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선물 보고 알았다. 너는 내가 언제 목도리 하는 거 봤니? 며느리라면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아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충 사니까 이런 선물을 하는 거잖아. 항상 며느리가 고심해서 선물하는지도 모르면서 너는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집부려서 산 선물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평소에는 과묵하신데 저렇게까지 제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시부모님한테도 아가씨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불안한 듯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건방진 입 그만 놀려.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바로 이혼이야. 방금 들었지? 모두 다 사인 받아놓으라는 거. 더 좋은 직장 찾는데 노력 좀 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말도록 해. 알겠어.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 이때까지 다 미안했어.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보며 저와 시어머니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작전으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무리하게 굴지 않네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항상 좋은 말만 주고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